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셨습니까? 요즘은 온라인과 SNS를 통한 선거 유세 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자칫 기계에 서툰 우리 부모님들, 이런 선거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동네 곳곳 후보들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저희 선거 보도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5월 8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청장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컷오프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탈락한 바른미래당 예비 후보가 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하며 탈당했습니다. 마포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유동균 예비 후보가 확정되면서 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일녀 3야의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가운데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을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이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양호 예비 후보를 중구청장 후보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등록한 예비 후보만 9명이었던 상황에서 당연히 당내 경선을 예상했던 예비 후보들은 즉각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진기훈 기자입니다. 전순옥 위원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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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기 공천을 자행한 안규백 위원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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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서양호 예비 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도둑 공천이라는 문구부터 철새라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예비 후보들의 분노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피켓과 함께 민주당 서울시당을 찾은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차행된 서양호에 대한 전략 공천에 반대한다. 예비 후보 7명이 함께한 항의서를 안규백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시당에서 당원 출입을 막으면서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당원이 당사에 들어갑니다. 당원이 당사에 들어갑니다. 결국 시당 당사로 들어선 예비 후보들은 공천이 확정된 서양호 후보가 지역 경험이 부족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전략 공천이 처음부터 특정 후보 밀어주기식의 밀실 공천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해 공정하게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간이 4월 1일자에 서양호 후보에 대한 지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장 본인이. 그런데 그 시도당 위원장이 전략 공천 받은 후보와 그런 관계에 있다면 이거는 예비 후보들은 당내 경선이 치러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한편 후보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략 공천에 대한 민주당 중구청장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당 당사와 서울시당, 지역위원회 등을 돌며 순회 집회 계획도 밝혔는데요. 여기에 밀실 공천 의혹까지 제기하며 경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예비 후보들은 이번 전략 공천이 민심과 중구 당원들을 기만한 처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지역 경험과 당 기여도 측면에서 모두 뒤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그동안 후보로 뛰어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할 때 이것은 정말 역량이 부족해서 본선에 경쟁이 없겠구나,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다 물러서고 후보로 인정할 수 있죠. 계속 시간을 끌면서 결국 막판에 가서는 중구민들이 아니고 4개월밖에 안 된 타지에서 온 분은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저희들은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중구 지역위원회 측은 이번 전략 공천이 경선만 치르지 않은 것일 뿐 공천 면접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들은 특정 후보 밀어주기식의 밀실 공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략 공천을 결정할 경우 해당 지역위원회에 요구가 있어야 하고 지난 4월 서양호 예비 후보가 SNS에 안규백 현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지지 영상을 올린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있는 지지 동영상을 보면 안규백 위원장, 전순옥 위원장 이렇게 딱 정리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커넥션이 작동한 결과고 공모해서 우리 지역의 대의원 내지는 국민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뛰었던 후보들을 우롱한 처사 아닌가요? 예비 후보들은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이번 전략 공천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전략 공천 후폭풍은 다른 자치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랑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류경기 전 서울시 부시장이 공천되면서 컷오프된 나머지 후보들은 경선을 거쳐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청장 최종 후보로 류경기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에 당내 구청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성백진 예비후보와 강상만 예비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두 후보는 즉각 반발하며 나섰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후보 선출, 즉 경선이 필수적임에도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열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지역 국회의원의 독단에 의한 거라고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예비후보는 반발 수위도 높였습니다. 국회 당대표실과 중앙당사를 방문해 거센 항의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삭발까지 감행하며 전략 공천의 부당함도 호소했습니다. 원칙도 공정성도 없는 공천입니다. 이러한 막무가내 공천을 밀어붙인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갈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판도도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전략 공천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이나 다른 당을 통한 출마도 염두하고 있는 상황. 전략 공천의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이처럼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당의 결정에 불복하며 적잖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엔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조순영 서초구청장 예비후보가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과거 입당을 조건으로 전 국민의당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당이 결정하는 정치 구현에 우선권 부여를 공언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게다가 타당 소속이던 인물을 구청장 후보에 공천했기 때문에 당을 더는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천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 도의 철학일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공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바른 길 선택을 사적 있게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당시 공언한 건 일반적인 의미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대상에게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자는 의미였던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선 면접 심사 결과 김용석 서울시 의원이 조순영 전 서울시 의원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돼 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당의 공천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순영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는 당을 탈당하고 지난 4일 민주평화당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예비 후보들의 경선이 대부분 끝나면서 후보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상황 살펴볼 텐데요.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지은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치열한 예선전을 펼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찬 기자 어서 오시죠. 자, 이 강동구청장 민주당 후보가 결정됐죠. 이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 이해식 구청장이 3선 연임으로 출마를 못하게 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총 3명의 인사가 강동구청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해식 구청장이 10년여의 시간 동안 강동구를 잘 이끌어온 만큼 그 후임 자리를 놓고도 당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지난주 경선에서 이정훈 후보가 승리해 더불어민주당 경선도 마무리됐는데요. 경선 1위인 이정훈 후보는 증권회사 영업사원 출신으로 2000년대 초반 강동 정치계에 입문한 이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2차례 낙선한 끝에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부의장을 지내면서 당내에서 정책 역량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강동구 각종 현안에 굵직한 행보를 보여왔지만 35%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2위로 경선을 마감했습니다. 양 의장의 경우 타 후보 측에서 양 의장을 비방하는 흑색 선전을 펼쳤다는 이유로 현재 재심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경선에서 3위를 기록한 이계중 후보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서 부구청장까지 오르면서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강동구에서 보낸 행정통이었음에도 이번 강동구청장 경선의 벽을 넘진 못했습니다. 자, 이 무주 공산이 될 강동구청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했군요. 자, 이에 대해서 이 야당에서도 이 쟁쟁한 인사들이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달 초에 강동구청장 공천을 매듭지었습니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역임한 임동규 후보가 강동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발빠르게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임 후보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유리가게를 운영하면서 중견 기업으로 키워낸 자수성가형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경영 능력을 토대로 강동구를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민주당과 한국당 상황 살펴봤고요. 자, 다른 정당 상황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난 2일에 행정학 박사 출신의 박홍기 광운대학교 겸임교수를 강동구청장 후보로 공천한 상황입니다. 박 후보는 교수로 활동하면서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바른정당에서 강동을 당협위원장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현재 후보자를 접수하고 있고 정의당은 강동구청장 공천에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 공천이 될 강동구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이 제작한 6.13 지방선거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좁은 기표란으로 인한 무효표 논란이 있었죠. 소중한 내 한 표가 무효표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무효표와 유효표의 기준을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전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계한 2014년 제6회 서울시장 지방선거의 무효투표율은 약 9%입니다. 지난 2010년 제5회 서울시장 지방선거 무효투표율에 비해 약 2.5%나 증가했습니다. 10명 중 1명꼴로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유권자가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기표란이 좁아져 실수로 무효표를 투표함에 넣는 유권자도 많았습니다. 무효표로 분류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두 후보의 기표란에 걸쳐서 투표된 경우,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기표가 된 경우,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경우, 거소투표를 제외하고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효표로 분류됩니다. 이런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개표 시 투표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유효표를 분류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기표 표시가 완전하진 않지만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경우,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 기표한 후보자 이외에 다른 후보자란이 더럽혀진 경우, 투표용지 여백에 추가 기표가 된 경우,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경우, 후보자란에 닫게 기표된 경우에는 유효표로 분류됩니다. 지난 제6회 서울 동작을 지방선거에서는 무효표가 1,400여 표였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노회찬 후보의 표차가 900여 표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효표가 두 후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본인의 하나뿐인 투표용지에 신중하게 기표하고 마지막까지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랍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전덕환입니다. 저희와 함께 선거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딜라이브 청년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입니다. 우리 청년 기자단들 현장에서는 물론 이처럼 온라인상에서도 6.13 지방선거를 알리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합니다. 자, 먼저 이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광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유권자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 선관위가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그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 중인 우리 청년 기자단들의 모습입니다. 청년 기자단들이 이날 취재한 보도물은 조만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게시물 보실까요? 자, 일단 영어로 적혀 있어서 안 읽고 지나쳤었는데 해석해보니 좋은 뜻이라 소개해드립니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없다는 거죠. 한 표 앞에서는 세상 누구도 동등하다는 의미 같습니다. 성현민 학생이 올려줬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실까요? 기웅민 학생이 올려줬는데 아마도 이 투표하는 길을 찍은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아마도 4년에 한 번 치르는 지방선거는 처음 겪는 대학생들이 많으실 텐데 투표는 선택이 아닌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게시물 보시겠습니다. 남희진 학생이 올려주셨는데 자, 지난해 대선 때 미국 시애틀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교환 학생 상태에서 4-5시간을 재외투표소까지 가서 투표를 하셨다고 하네요. 우리 얼굴이 토끼처럼 나온 우리 남희진 학생, 진정한 애국자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인스타 활동 보셨습니다. 인스타에서 샵 6.13 지방선거, 샵 선거방송단, 샵 청년기자단, 그리고 샵 딜라이브 등을 검색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청년기자단의 활동 실시간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딜라이브 청년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였습니다. 이성현 구청장이 이번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선거 대진표도 완성돼가는 모양새인데요. 3선 도전을 통해 임기를 늘리려는 후보와 이를 저지하려는 후보들 간의 경쟁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이성현 구청장이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경선 결과 이성 예비 후보를 이번 지방선거 구로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이 후보는 이로써 3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3선에 도전을 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전히 젊고 또 여전히 의욕이 있고 또 어떤 초선보다도 제가 능력을 발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3선 저지에 나섰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강효식 예비 후보는 지역 정치 세력 간 균형의 필요성을 내세워 구청장 자리에 도전하고 우리 구로가 1번만 있습니다. 사실은 1번과 2번 이게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이 구로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제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로 주민을 불통하는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손을 대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영입한 이종규 후보는 도시 전문가로서 구로의 균형 개발을 성공시킬 후보임을 자청했습니다. 구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도시 인프라를 설치함으로써 도시가 균형 있는 개발되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실무를 가지고 지원하고자 나섰습니다. 주요 정당이 구로구청장 선거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후보로 유동균 예비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경선에서 유동균 예비 후보가 52.65%를 얻어 마포구청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당은 마포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2인 경선 방식을 정하고 유동균 예비 후보와 김창수 예비 후보 간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선에서 유동균 예비 후보는 52.65%를 얻었고
김창수 예비후보는 47.36%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화묵 중구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30일 출석 정지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대표 신분을 유지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처리했고 영리행위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의결됐다는 절차상의 하자와 예결특위에서 이 의원이 부당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출석 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굵직한 남북 현안과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는 여야 정쟁 때문에 오히려 지역 후보 면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 역시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꼭 아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